코로나19가 대유행한 지난 2년 동안 뉴욕 등 대도시의 인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 아시아 노인 중 75%가 팬데믹 이후 급증한 징후범죄가 두려워서 집 밖을 나서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정보를 담은 디렉토리북이 발간됐습니다. 지난 20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는 다른 곳도 아니고 한 마트에서 20대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시민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패스트푸드 등의 음식 포장재에서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인 과불화 화합물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지난 2년 동안 미국 대도시의 인구는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뉴욕에서의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반면 소위 선벨트로 불리는 남부 신흥도시의 인구는 증가세가 가속화됐습니다. 미 인구조사국은 어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사망자가 급증하고 출산이 줄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관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구조사국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가 인구 고령화, 저출산 추세와 맞물리며 기록적인 감소폭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미 전역의 총 3,143개 카운티 가운데 73%가 넘는 2,297곳에서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대규모 인구가 동북부의 대도시권을 떠나 남부와 서부의 신흥도시로 이동하는 현상도 꾸준히 이어졌는데 특히 뉴욕에서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뉴욕은 특히 타 지역 전출자가 많아지면서 주민수가 32만 8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 사는 주민 다수는 자신들이 사는 주를 살기 좋은 곳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3분의 1 정도는 타주로 이사를 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러커스 이글턴대가 주 전역 주민 대상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14%는 뉴저지주가 살기에 아주 좋은 주, 44%는 좋은 주라고 대답했지만 28%는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라고 밝혔고 14%는 좋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뉴저지주 주민의 절반 이상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대답했는데 51%는 다른 곳이나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대답했고 특히 이들 중 34%는 타주로 이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이후 뉴욕시 아시아 노인의 대다수는 징후범죄가 무서워서 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징후범죄 공포는 팬데믹으로 생긴 우울감과 고립감에 더해 아시아 노인들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지원은 없는 상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시니어 워킹그룹이 어제 발표한 아시안 노인 153명과 15개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아시안 노인 중 75%는 팬데믹 이후 급증한 징후범죄가 두려워서 집 밖을 나서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앤유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회장은 노령화되는 뉴욕시에서도 아시아계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노인 인구 그룹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극히 취약한 형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직원 서비스 삭감과 함께 영어에 취약한 아시안 노인의 특성상 시 지원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조사 결과 특히 언어 장벽은 아시안 노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의 3분의 2 이상 68%가 영어를 구사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언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이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수혜 대상이지만 90%는 언어 때문에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할 때 힘들거나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넷 접속의 어려움도 이들을 소외시켰습니다. 절반 이상이 인터넷 이용이 어려워 백신 예약 등 간단한 서비스조차 받기가 어려웠다고 대답했습니다. 때문에 아시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예산 할당을 늘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서비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정보를 담은 디렉토리북이 발간됐습니다. 한국어로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겼습니다.
뉴욕 한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 안내라는 제목의 디렉토리북은 한인들이 한국어로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디렉토리북 발간을 주도한 KCS, 뉴욕 가정상담소, 한인의사단체, 뉴욕시 기관들은 오늘 오후 베이사이드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책자를 소개하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한인들의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진료 과목별로 정리된 책자가 한인들의 병원 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션으로는 한인 사회에 베스트 케어 가장 좋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드리고 또한 굉장히 가짜 뉴스들이 많이 범람하는데 정확한 의료 정보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걸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40페이지 분량의 디렉토리북은 다음 주부터 한인 종교기관, 주요 한인단체, 식당과 마켓, 언론사, 그리고 주요 학교 등을 통해 배포됩니다. 웹사이트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koreanhelp.org로 접속하면 가정폭력, 아시안 증오범죄, 코로나 정보와 함께 의료 서비스 안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사에 앞서 지난 8년 동안 뉴욕 시의원으로 한인사회 발전에 공헌한 폴 벨론 전 의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2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극적으로 높이는 2차 제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는 다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가 러시아 제재 대상 주체와 거래하는 제3자를 제재하는 2차 제재를 이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빠르게 취해질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정부는 법적으로는 이미 제3자에 대한 2차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상태지만 이를 적용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발동되면 중국과 인도, 중동 국가 등 러시아와 거래하는 많은 나라들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2차 제재를 발동한 사례는 많지 않지만 발동이 되면 자체적으로 러시아를 제재하지 않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와의 거래와 서방과의 거래 가운데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백악관의 2차 제재 발동 검토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 의회의 테러 제재 강화 압력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일부에선 러시아가 제재를 예상보다 잘 견뎌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프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금융 제재가 있지만 석유와 가스가 큰 구멍이라면서 덕분에 매주 수십억 달러가 러시아로 흘러가 러시아 정부와 군의 자금원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차 제재는 우회적인 타격 수단으로 실제 어떤 효과를 낼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수입하고 있는 것도 2차 제재를 발동하는 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제 AP통신과 공공문제연구센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6%는 러시아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제재가 강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성인 1,08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국민 대다수는 테러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약 30%의 미국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6%만이 테러 제재가 지나치다고 답했습니다. 또 러시아 경제 제재를 찬성하는 미국인은 78%,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자는 미국인은 전체 80%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수치는 미국 내 여론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점으로 극명하게 바뀌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난 2월에는 미국인 약 26%가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조한 데 비해 이번 조사에서 이 수치는 40%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를 위해 나토 본부를 찾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생화학,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재차 경고하고 테러 제재 강화 및 피해 국가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가 또 제재 카드를 꺼냈습니다. 북한 국적자 1명과 러시아 기관 2곳 그리고 러시아 국적자 1명에 대해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 국제업무 담당국을 비롯해 북한 국적자 1명과 러시아 기관 2곳 및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제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시간으로 25일 오전 6시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하자 미국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불과 1시간 만에 제재로 맞받아친 겁니다. 이번 제재는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을 적용했습니다. 이 법은 다자간 수출 통제 목록에 등재된 장비나 기술을 이란과 시리아, 북한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민감한 물질을 조달한 혐의로 제2자연과학원의 국제업무 담당국과 북한 국적자인 리성철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러시아의 아르디스 그룹 등 2개 기관과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제2자연과학원은 북한의 첨단 무기 연구와 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군수공업부문의 핵심 기관입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그들은 국제무대에서 무기 확산자로서 러시아의 부정적 역할을 부각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북한의 선 제재 완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북한이 대화에 나서면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대법관 후보 지명자의 인준 표결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잭슨이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미국 대법원의 233년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합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대법관 후보 지명자의 상원 인준 표결은 오늘 4월 초 실시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3일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11명 중 10명은 서한을 통해 잭슨 지명자가 과거 재판을 맡은 아동 포르노를 포함한 일부 재판과 관련된 기록물을 넘겨받을 때까지 인사청문회 일정을 연기할 것을 딕 더빈 상원 법사위 위원장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한에 서명했던 공화당 상원 의원 중 상당수는 보이콧으로 인준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한에 서명했던 톰 틸리스 상원 의원은 어떤 보이콧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공화당 중진인 존 코닌 상원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보이콧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동 포르노 소지자에 관한 잭슨 지명자의 판결을 비판했던 조시 올리 상원 의원은 민주당이 공화당이 요구한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일 경우 보이콧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다른 공화당 의원들이 보이콧에 동의하지 않으면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앞서 홀리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잭슨 지명자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세 피의자에게 연방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10년에 훨씬 못 미치는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잭슨 지명자는 선고는 판사의 재량권에 속하고 판결은 숫자 게임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지난 20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는 다른 곳도 아니고 한 마트에서 20대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시민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용의자는 성폭행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경찰은 지난 20일 28살 브라덴 하비를 성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 마트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옷을 들추고 속옷을 찢은 후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놀라 비명을 지르자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하비와 여성을 떼어놓은 후 경찰을 부르며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3명의 남성 손님이 적극적으로 하비를 제압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3명의 남성이 흰색 상하의를 입은 하비의 머리와 팔을 각각 잡아 제압했고 하비는 이에 반항하며 심하게 발버둥 쳤지만 남성들은 그를 포위한 뒤 경찰에게 인계했습니다. 그 사이 다른 고객들은 피해 여성을 돌봤습니다. 당시 마트 안에 있던 고객 중 한 명인 카일라 카터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너무 놀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가족과 아이들이 방문하는 곳인데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MBC 마이애미와의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곳이 고립된 곳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용의자는 그곳이 개방된 마트라는 사실에 개의치 않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관들은 그가 이전에도 이런 짓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패스트푸드 등의 음식 포장재에서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인 과불화 화합물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과불화 화합물은 체내에서도 오래 남아있고 자연 환경에서 분해되지도 않아서 영원한 화학물질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미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 리포트 조사에 따르면 맥도날드와 버거킹 등 과불화 화합물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거나 줄이겠다고 공언했던 패스트푸드 체인의 식품 포장에서 이 물질이 다량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불화 화합물은 트레이더조 등 식료품 체인의 제품 포장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과불화 화합물은 자연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이라는 별명이 있고 인체에도 오래 남아있는 독성물질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컨슈머 리포트는 미국의 주요 외식 식료품 체인에서 118종의 식품 포장 샘플을 조사했는데 감자튀김을 담는 종이봉투나 햄버거 포장지, 종이 접시 등 검사한 식품 포장의 절반 이상에서 과불화 화합물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포장재의 과불화 화합물은 식품에 스며들 수 있고 매립됐을 때 토양과 물을 오염시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특히 면역체계 약화와 태아 체중 감소, 일부 암 유발 위험 증가 등의 건강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여러 미국 음식 체인은 과불화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버거킹과 팀호턴, 파파이스를 소유한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은 지난 23일 2025년까지 식품 포장재의 과불화 화합물을 단계적으로 퇴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커네티컷 주 상원은 지난 23일 주 하원에 이어 만장일치로 휘발유세 면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네드 라몬트 주지사가 서명만 하면 커네티컷 주도 메릴랜드, 조지아주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휘발유세를 면제한 주가 됩니다. 법이 발효되면 4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주에서 부과하는 갤런당 25센트의 휘발유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또 주에서는 3개월간 버스도 무료로 운행할 방침입니다. 이 법안에는 4월 10일 시작하는 한 주 동안 주민들이 옷이나 신발을 $100까지 판매세 없이 살 수 있는 텍스 할러데이 주간을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는 지난 20일 총기 휴대 허가제 폐지를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홀콤 주지사는 서명 후 미국 헌법상 개인의 총기 소지 및 휴대 권리가 보장돼 있다며 인디애나 주민 각자가 총기 휴대 여부를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로 법안이 발효되면 18세 이상 인디애나 주민은 당국으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지 않고 관총을 소지하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연방상원은 지난 23일 전영승 워싱턴주 킹카운티 항소법원 판사를 워싱턴주 서부연방법원 판사로 인준했습니다. 백악관은 전 판사 인준을 발표하며 전 판사는 탁월한 자격과 경험을 갖췄고 법치와 헌법에 헌신해왔다며 이번 임명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인 다양성을 반영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판사는 컬럼비아대 영문학 졸업 후 코넬대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로펌 변호사를 거쳐 2018년부터는 워싱턴주 항소법원의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글로벌 스타로 떠오른 이정재의 작품들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문화원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상영하는 배우 이정재 특별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도 온라인 한국영화 상영회 시리즈의 첫 순서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암살, 빅매치, 신세계, 도둑들, 시월레 등 이정재가 주연한 영화 6편이 영어 자막과 함께 상영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고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